굳이 그 얘기하면 성남에 뭘 못하고 있는지 지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못하고 있냐. 다 하고 있어요. 쪽지도 많이 날라오고 하는데 그들이 겪는 그 고통, 외로움 너무 가슴 아파서 정치적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종북 빨갱이로 몰겠죠. 그죠? 몰 테고 과격하다 그럴 거고 경박하다 그럴 거고 범주를 벗어나서 오버한다 그럴 거고 분명히 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걸 돌파해서 넘어서면 그게 다시 더 커져서 되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모든 영역에서 뭐 존재하는 두려움. 사실은 우리가 상대와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와 싸우지 않아요. 그건 헛개비예요. 근데 진짜는 우리들과 싸우는 거죠. 우리 내부와. 이길 수 없을 거다. 다 포기하잖아요. 본인 지지율이 한 4% 5% 올라가기 시작하면 종교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지자 영역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종류는 좀 다른데 이재명 시장과 바로 직전 우리가 만났던 안희정 도지사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 스타일인데 도달하는 영역은 비슷해요. 이 스타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남들은 피할 때 들이받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페이스북 미친 듯이 하고 막 이걸로 5%는 왔어요. 나머지 45%까지 어떻게 가요 이걸로? 45% 갈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26% 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45%는 다음에 하면 됩니다. 원래 전 정치라고 하는 게 지지자를 조직하고 지지자를 강화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50% 저쪽 상대방 사실 50%도 아니죠. 뭐 한 30%는 관심 없으니까 35% 저쪽 36 우리 34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35라면 18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결승을 한 다음에 그 팀 묶어가지고 결승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진영의 문제 중에 그런 게 하나 가끔씩 보이는데 예선전 하는 사람들이 본선 걱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지나치 중도 확장 걱정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다. 그 중도라고 하는 게 사실 헛개비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이 중도라고 하는 건 중간 포지션을 애매모호하게 취한다고 해서 양다리 걸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의 본질은 이 유권자에게 이익을 주느냐예요. 누가 저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 이거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진영으로부터 배척받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증거를 하나 딱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과격해요. 얼마나 원론적입니까? 뭐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좌편향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당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벨트 분당에서. 권시가지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전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 자랑 많이 하니까. 분당이 옛날에는 7대 3으로 지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엔 10%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그게 영향이 있죠. 정치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저 사람이 나와 이념을 같이 하냐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저성장 사회에서 기회가 적을 때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되게 실사구시적이 된다고요. 정치 소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나한테 득이 되냐를 아주 세밀하게 따지기 시작하는데 이익이 되면 좌우 상관없어요. 거기서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깨끗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복지 혜택일 수도 있고 부정부패 안 하는 민주적으로 존중하는 민주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혜택이죠. 전에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다 해먹고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동네 깨끗해져. 행정 잘하지. 굽신굽신하지. 시장이 자주 보이지. 가면 막 엉덩이 내고 때리라고 그러지. 머리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교복 뭐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학교 지원 이런 다 하니까 혜택이 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서 보면 보통 진보 보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레테르가 붙어 있죠. 프레임인데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다. 사실은 뻥인데 부패하고 무능한데 근데 진보는 깨끗한데 무능하다 이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진보가 유능하다는 걸 증명한 일이 별로 없어. 그죠? 근데 나는 성남에서 그걸 증거로 보여준 거죠. 증거로 보여주니까 이분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되돌아가면 중도라고 하는 건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향이나 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빈말 뻥이 아니고 진짜 새로운 정책,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진짜로 집행함으로써 나한테 이익이 오더라는 걸 보여주면 아,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진짜 나한테 혜택이 있겠구나 라고 믿어지면은 그 중간에 어정쩡하고 뭐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입장과 동일한 포지션을 취한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 순간에 지지하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남 정도 사이즈에서는 오랜 시간 본인을 입증해서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성남시는 구석구석 직접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이즈 정도 되면 직접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다는 걸 언론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미친듯이 하는 SNS를 통해서 이제 확대하고 포장해서 퍼뜨려야 되는데 네. 성남 사이즈처럼 해서 전국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죠. 모두를 설득해서. 네. 종편이든 주류 악성 언론들한테 제가 엄청난 공격을 당했잖아요. 원래 죽었어야죠. 죽었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바뀐 거죠. 네트워크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저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도 이 부산에 지진 났다, 야 큰일 났다, 빨리 어떻게 해라. 이게 더 빨리 퍼지는 세상이에요. 언론 보도보다도 국민 안전처보다 훨씬 빨라. 그죠? 속보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야말로 거의 전격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정보가 유통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이죠. 거미줄처럼 만들어진 네트워크. 언론보다도 더 빠르고, 더 광범하고, 더 낮게 깔려있는. 근데 이게 저는 국민들이 요즘 겪는 그 어려움, 예를 들어 이 불평등함, 이 부정의, 이 차별, 이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열망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은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처럼 주는 정보 받아가지고 다 혼자나 고립되어 있으니까 옆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신문 방송이나 보고 있다가 그냥 주는 선택지 몇 개 중에서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이 중에 제일 덜 나쁜 인간이 뭘까? 제일 덜 나쁜 집단이 누구지? 어쩔 수 없이 찍는 이 판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그 힘인데 예를 들어서 그 힘이 이제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예를 들면 뭐 무슨 그 당을 탈당했네, 뭐 동교동계가 지원하고 있네, 노무현을 배신한 과거가 있네, 뭐 이런 공격을 받아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파워풀한 걸 저쪽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트워크가 자기한테 꼭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공격을 네트워크에서 차근차근 제대로 다 해명하기 어렵거든요. 한동안은 또 가정사 문제 때문에 공격당하고 뭐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뭐 심하죠. 네, 일단 그러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당을 탈당하고 뭐 노무현을 배신했고 뒤에서 동교동계가 지원하고 있고. 이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갑자기 제가 몇 차례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당대표 나가냐 마냐를 참 심하게 한번 당했고요. 김종인 대표하고 영화 봤다고 한번 작살나게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한 일주일 전 정도부터 갑자기 이제 그 얘기. 제가 지금 언급했던 열린우리당이 탈당했다.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을 파괴했다. 그렇죠. 정동영, 정청래, 이상호, 이재명 내지서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교동계의 지원을 받는다. 뭐 그다음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노무현을 공격했다. 이런 이제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이것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저번 주말에 뿔따구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반격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네. 반격하는 것도 욕먹을 일이더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얘기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거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다. 왜냐하면 주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잖아요. 난 이게 부정부패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을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내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게 일배든 아니면 공작조든 어쩌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게 해야 우리가 경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쟁이 끝났을 때 화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경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너 바람 피웠지? 너 A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음해당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화합이 안 됩니다. 화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건 좀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일방적으로 막 스피커 큰 쪽이 막 떠들면 처음에는 좀 통해요. 그런데 이게 정보가 잘 소통되는, 바람이 잘 통하는 데서는 밥이 쉬지 않듯이 실체가 빨리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증명서 하나, 그거 내면 되는 거죠. 이거 말씀하는 거지. 이거. 네. 저는 이게 당에서 발행하는 게 탈당했으면 언제 탈당했다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입당은 복당. 입당이 이제 제가 시민운동하다 2006년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2005년에 입당한 거예요. 8월 23일인가. 그걸 2016년 10월 7일에 발급받은 며칠 전에 받은 거지. 네. 하도 거짓말해서 인터넷 기자들이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제3지대 당을 만든 다음에 통합하기로 의결했어요. 그 의결했어요. 네. 그리고 제3지대 당 만들 때 한명숙 총리부터 뭐 전부 다 참여했어요. 네. 대통합신당인가? 그렇지. 뭐. 여기 만들고 합당해버렸죠. 네. 이거를 탈당했다고 해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명수도 다 탈당한 거지. 근데 탈당은 아니었고 발기인 대회 한 다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냥. 네. 그때 요거를 왜곡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걸 증명서를 냈는데도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정동영 의장을 지지했다고 저한테 문제 삼는 사람도 있던데, 그분이 지금이야 탈당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당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지지한 게 죄입니까? 대선 후보. 대선 후보인데 14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35라면 18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결승을 한 다음에 그 팀 묶어가지고 결승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진영의 문제 중에 그런 게 하나 가끔씩 보이는데, 예선전 하는 사람들이 본선 걱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지나치 중도 확장 걱정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다. 그 중도라고 하는 게 사실 헛개비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이 중도라고 하는 건 중간 포지션을 애매모호하게 취한다고 해서 양다리 걸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의 본질은 남들은 피할 때 들이받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페이스북 미친 듯이 하고 막 이걸로 5%는 왔어요. 나머지 45%까지 어떻게 가요, 이걸로? 45% 갈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26% 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45%는 다음에 하면 됩니다. 원래 전 정치라고 하는 게 지지자를 조직하고 지지자를 강화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50% 저쪽 상대방, 사실 50%도 아니죠. 뭐 한 30%는 관심 없으니까. 35% 저쪽 36, 우리 30, 유권자에게 이익을 주느냐예요. 누가 저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 이거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진영으로부터 배척받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증거를 하나 딱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과격해요. 얼마나 원론적입니까? 뭐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좌편향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당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벨트 분당에서. 권시가지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전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 자랑 많이 하니까. 분당이 옛날에는 7대3으로 우리가 상대와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와 싸우지 않아요. 그건 헛개비예요. 근데 진짜는 우리들과 싸우는 거죠. 우리 내부와. 이길 수 없을 거다. 다 포기하잖아요. 본인 지지율이 한 4%, 5% 올라가기 시작하면 종교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지자 영역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종류는 좀 다른데, 이재명 시장과 바로 직전 우리가 만났던 안희정 도지사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 스타일인데, 도달하는 영역은 비슷해요. 이 스타일로 여기까지 왔어요. 굳이 그 얘기하면 성남에 뭘 못하고 있는지 지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못하고 있냐. 다 하고 있어요. 쪽지도 많이 날라오고 하는데, 그들이 겪는 그 고통, 외로움, 너무 가슴 아파서 정치적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종북 발갱이로 몰겠죠. 그죠? 몰 테고, 과격하다 그럴 거고, 경박하다 그럴 거고, 범주를 벗어나서 오버한다 그럴 거고, 분명히 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걸 돌파해서 넘어서면 그게 다시 더 커져서 되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모든 영역에서 뭐 존재하는 두려움, 사실은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 중도 확장 걱정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다. 그 중도라고 하는 게 사실 헛개비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이 중도라고 하는 건 중간 포지션을 애매모호하게 취한다고 해서 양다리 걸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의 본질은 이 유권자에게 이익을 주느냐예요. 누가 저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 이거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진영으로부터 배척받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증거를 하나 딱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과격해요. 얼마나 원론적입니까? 뭐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좌편향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당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벨트 분당에서. 권시가지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전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 자랑 많이 하니까. 분당이 옛날에는 7대3으로 지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엔 10%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그게 영향이 있죠. 정치는 유능하다. 사실은 뻥인데. 부패하고 무능한데. 근데 진보는 깨끗한데 무능하다 이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진보가 유능하다는 걸 증명한 일이 별로 없어. 그죠? 근데 나는 성남에서 그걸 증거로 보여준 거죠. 증거로 보여주니까 이분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되돌아가면 중도라고 하는 건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향이나 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빈말 뻥이 아니고 진짜 새로운 정책,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진짜로 집행함으로써 나한테 이익이 오더라는 걸 보여주면 아,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진짜 나한테 혜택이 있겠구나 라고 믿어지면은 그 중간에 어정쩡하고 뭐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입장과 동일한 포지션을 취한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 순간에 지지하죠.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 스타일인데 도달하는 영역은 비슷해요. 이 스타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남들은 피할 때 들이받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페이스북 미친 듯이 하고 막 이걸로 5%는 왔어요. 나머지 45%까지 어떻게 가요 이걸로? 45% 갈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26% 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45%는 다음에 하면 됩니다. 원래 전 정치라고 하는 게 지지자를 조직하고 지지자를 강화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50% 저쪽 상대방 사실 50%도 아니죠. 뭐 한 30%는 관심 없으니까 35% 저쪽 36 우리 34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35라면 18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결승을 한 다음에 그 팀 묶어가지고 결승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진영의 문제 중에 그런 게 하나 가끔씩 보이는데 예선전 하는 사람들이 본선 걱정 굳이 그 얘기하면 성남에 뭘 못하고 있는지 지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못하고 있냐 다 하고 있어요. 쪽지도 많이 날라오고 하는데 그들이 겪는 그 고통 외로움 너무 가슴 아파서 정치적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종북 빨갱이로 몰겠죠, 그죠? 몰 테고 과격하다 그럴 거고 경박하다 그럴 거고 범주를 벗어나서 오버한다 그럴 거고 분명히 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걸 돌파해서 넘어서면 그게 다시 더 커져서 되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모든 영역에서 뭐 존재하는 두려움. 사실은 우리가 상대와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와 싸우지 않아요. 그건 헛개비예요. 근데 진짜는 우리들과 싸우는 거죠. 우리 내부와. 이길 수 없을 거다. 다 포기하잖아요. 본인 지지율이 한 4% 5% 올라가기 시작하면 종교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지자 영역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종류는 좀 다른데 이재명 시장과 바로 직전 우리가 만났던 안희정 도지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저 사람이 나와 이념을 같이 하냐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저성장 사회에서 기회가 적을 때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되게 실사구시적이 된다고요. 정치 소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나한테 득이 되냐를 아주 세밀하게 따지기 시작하는데 이익이 되면 좌우 상관없어요. 거기서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깨끗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복지 혜택일 수도 있고 부정부패 안 하는 민주적으로 존중하는 민주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혜택이죠. 전에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다 해먹고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동네 깨끗해져. 행정 잘하지. 굽신굽신하지. 시장이 자주 보이지. 가면 막 엉덩이 내고 때리라고 그러지. 머리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교복 뭐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학교 지원 이걸 다 하니까 혜택이 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서 보면 보통 진보 보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레테르가 붙어 있죠. 프레임인데 보수는 부패하지만